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번 학차에 이제 최석 교수님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딜라이트 X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딜라이트 X 가상 공간을 만들 때 무엇을 만들까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반에 이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에펠탑을 직접 가서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펠탑을 직접 보는 게 소원이다? 네, 선생님으로서 들어주고 싶지만 제가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딜라이트 X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 여러 가지 세상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가상 공간 자체가 조금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유치원 현장에서는 아직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호불호가 강하게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디지털에 너무 몰입해서 이제 놀이를 하지 않게 되거나 이런 가상 공간에 갇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냐, 이런 좀 논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걸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먼저 줌의 가상 배경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 시간에 이제 줌을 설치해줘서 거기 앞에서 자유롭게 이제 가상 공간에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딜라이트 X로 메타버스 세계 여행을 해보고 또 아이들과 거리들을 통해서 실제 장소를 탐색해보고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현실 놀이로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설계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보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줌 가상 배경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자이크 되었는데도 굉장히 신나 보이죠. 이제 우주에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이 시간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주고 거기 앞에서 자유롭게 놀이하다가 참석할 수 있게 놀이해볼 수 있게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우주 해보다가 선생님, 저 다른 데도 가보고 싶어요. 저희 반에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이야기해서 나라들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 여기 진짜 뭐 여행 온 것 같다 하거나 방석을 가지고 와서 운전하는 척을 하거나 하면서 가상 공간에서 조금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공간의 경험을 이제 충분히 탐색한 후에 신체 활동으로 조금 활성을 해보자 해서 우리가 정말 우주에 나가서 다닌다면 어떤 자세, 포즈로 나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각자의 포즈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스파이더맨처럼 우주를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놀라면서 다닐 것 같아요 하기도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해달라고 해서 이 각도도 다 아이들이 직접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전 좀 더 이렇게 움직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반에 이제 맡았을 때 항상 슬로건을 정하는데 우주탐험처럼 재미있는 하늘 3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가상 공간에서 움직여봤기 때문에 조금 더 포즈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 활동으로 연기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딜라이트 X를 활용해서 먼저 이제 다양한 공간을 탐색해봤는데 이제 프랑스를 먼저 해주고 싶었지만 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먼저 이집트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집트를 만나보자 해서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생각해보고 여기 이제 노란 칸에 있는 것처럼 AI 버디를 심어서 아이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직 HMD 끼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패드와 제가 컴퓨터를 움직여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탐색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AI 버디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했어요. 왜냐면 내가 궁금한 것을 얘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패드로 하면 또 마이크를 키면 말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질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질문한 게 이집트 사람들은 더운데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면 이 친구가 막 더워도 지낼만 하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사막인데 뭘 먹고 살아 모래밖에 없는데 막 이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주식을 설명해주기도 하면서 너무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한 것을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새로운 정보를 발견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HMD 아니라 패드로 가상 공간을 만나도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제 피라미드 내부에 여러 가지 미션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워했지만 단순히 탐험하기보다 어떤 미션을 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제 미션을 만들어줬는데요. 그래서 미션을 풀면 스핑크스 조각, 이집트 조각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누르면 이제 이렇게 스핑크스 360 이미지를 또 볼 수 있고 또
그냥 이제 퀴즈만 풀면 재미없기 때문에 피라미드에 불이 났다라는 전제 하에서 불 끄는 미션들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스핑크스에 퀴즈를 내기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좀 이집트의 문화를 알기도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프랑스를 만들었는데요. 이집트는 문화를 체험하는 거였지만 프랑스는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프랑스의 문학과 연결을 지어서 가상 공간을 제작했었어요. 먼저 에펠탑을 먼저 가까이 가서 탐색해 봤는데 이제 아이들이 에펠탑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놀라워했고 이렇게 다 철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거기 밑에 내려가면 이제 생텍쥐페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텍쥐페리를 만나서 이제 떼제베를 타고 이제 리옹 박물관으로 방문해서 어린 왕자 책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은 이 떼제베를 타는 것에 대해서 기차가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기차 타는 게 너무 웃기다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트리포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서 만든 건데 좀 안광이 없어요, 캐릭터들이. 그래서 애들이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솔직히 못생겼어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좀 굉장히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어린 왕자 이제 먼저 만나서 눈에 보이지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소중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가 좋았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이야기한 게 선생님 저는 어린 왕자 책으로 읽어봤는데 그냥 책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표현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 움직여서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아이들이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프랑스의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좀 이제 문학 작품을 생생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생텍쥐페리 여기 밑에 세 번째 이미지도 AI 버디를 심어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언제 태어났어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조금 사람들이 옛날에도 태어났고 이런 문학들이 남는구나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랩은 한국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와 옛날 모습을 이제 비교해보면서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만들었던 메인 캐릭터 강아지였어요. 이제 강아지가 양탄자를 타고 같이 여행을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경복궁의 뒤를 돌아보면 세종대왕님이 계속 앞으로 어디론가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눌러보면 과거로 가는 이렇게 조선시대를 탐험해 볼 수 있는 맵을 만들었는데요. 조선의 거리를 이제 탐험하면서 이제 집이 우리의 모습과 지금 다르다, 의복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조금 경험해 볼 수 있었고 또 서당으로 가서 옛날 사람들은 한글이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워했었다. 그 세종대왕님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한글 만드는 거를 도움을 주셨다 하면서 이렇게 한글 찾는 미션 또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집 사이에 숨어있는 한글을 찾아보는 미션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미션을 찾아보면서 또 그리고 옛날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다는 게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한글이 없었던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한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교육적 의미를 찾았냐 먼저 이집트 맵을 통해서는 문화를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것 그리고 프랑스는 문화와 문학으로 경험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 문화와 한글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더 다른 곳으로 많이 가보고 싶다고 선생님 내일은 어디 만들어 와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거를 만드는데 한 학기가 걸렸는데 제가 새로운 맵을 더 만들기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있는 걸 활용하자 해서 거리뷰를 이용해서 이제 세상을 탐험해 보았어요. 그래서 한 명씩 이제 하루에 3명씩 정해서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태권도장 주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그 에펠탑을 가보고 싶다고 했던 친구인데 늘 세상의 여러 나라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은 브라질 사람이에요. 오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날은 또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또 본인이 자료를 준비해 왔어, 조사해 왔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나와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막 어떻게 자유여신상이 생긴 줄 아냐 뭐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가상과 현실 연기를 하면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늘어났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렇게 조금 현실로 연결하는 시간들을 가져봤고요. 또 이건 좀 도전해봤던 건데 그냥 다 같이 앉아서 클릭은 제가 거의 다 해주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냥 가상 공간에 사람이나 유니콘, 물지개 막 이런 걸 넣어보는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 봐왔던 가상 공간 그리고 거리비에서 탐색했던 공간들을 기반으로 또 가상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한 공간에다 서로 넣고 싶은 걸 넣었는데 사실 돌려보면 다 이제 중구난방인데 아이들은 너무 즐거워하는 활동이어서 아 내가 상상했던 것을 또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를 디지털에서만 멈추지 않고 좀 확장해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이 본 거 이렇게 한번 레고로 만들어봐 라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처음에 이집트를 이제 물론 레고는 평면이 아니지만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더 표현하기 어려워했어요. 그냥 세모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 내부를 계속 탐색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보시면 나름 뭔가 공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집트의 여신들 이게 되어서 이런 놀이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태양의 여신이고 바람의 여신이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한참 이 천을 또 묶어주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좀 다양한 놀이로 확장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융합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찾아보았을 때 저희 반은 통합반이라서 3명의 특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계성 자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혼자 놀이를 해요. 왜냐하면 같이 놀이를 하더라도 잠깐 이제 왜 상호작용만 되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래도 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딜라이트 X를 작동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요새 아이들은 로블록스나 이런 게임을 많이 해서 패드를 굉장히 빨리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제 또 특수 친구들이 잘 어려워하니까 옆에서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움직여봐 이렇게 도와줄게 내가 같이 해줄까 하면서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무조건 도와주지 않고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바라봐 주기도 하면서 조금 협동하는 능력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이제 AI 버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능력 그리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늘어난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탐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고 또 다양한 문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는 탐구 능력과 그리고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가상의 경험을 실제 놀이로 확장해 보면서 또 놀이의 확장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가상융합 교육이 유아의 경험과 놀이를 더 풍부하게 확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가지는 AI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디지털로 활용했을 때 창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과 달리 오히려 더 많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예리나 선생님 유아의 놀이와 가상융합교육의 연결을 생생한 수업 사례를 통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사항은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업 사례 발표입니다. 신곡중학교 조애진 선생님께서 교실을 넘어 새로운 배움으로 VR 기반 세계사 수업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VR을 활용하여 교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역사적 공간과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세계사 수업 사례입니다. 조혜진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신국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혜진입니다. 네, 저는 그 앞에 이제 발표해주신 선생님들께서 그 이제 컨텐츠 개발에 좀 집중하셨는데 저는 소신발언을 하자면 개발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교사 중에 한 명이고요.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사례를 가져왔는데 잘된 사례라기보다는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중학교 역사 시간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3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국사를 먼저 배우고 세계사를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아시죠? 세계사가 더 어려워요. 근데 애들이 이제 역사 과목을 물론 초등학교 때 5, 6학년 때 배운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은 물어보면 늘 안 배웠다고 하는데 어쨌든 첫 중학교 역사 과목을 세계사로 시작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일단 굉장히 크고 흥미 유발이 잘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 좀 놀란 게 방금 아까 유치원 애들이 세계 역사 문화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우리 아이들은 왜 궁금해하지 않는가 약간 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연수를 들러 다니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선생님의 수업은 과연 바뀌었냐라고 질문했을 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내 수업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중심에서 이해 중심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이해 중심으로 할 거고 어떤 경험에서 이해를 끌어낼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세계사 수업을 좀 애들한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저는 좀 그래도 이런저런 시도를 좀 과감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도했던 주제는 이집트고요. 앞에도 이제 이집트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이집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인류는 지역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정치 체제를 수립한다. 요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되고 요게 이제 이해 단계에 머물렀다가 전위로 나아가야 되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다양한 경험으로 아이들이 알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VR을 사용하게 된 건데 처음부터 이제 VR을 쓴 건 아니에요. 사실 원래 이제 이 파트는 내용 중심으로 가자면 뭐 나일강, 파라오, 신권 정치, 피라미드, 4, 5세기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사실 저 단어들을 말할 수 있다면 이 정도면 우리 이집트 문명에 대해 배웠네 하고 넘어가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문명이 이 환경에서 왜 생겼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문화는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까지 좀 가보고 싶었습니다. 꿈이 좀 너무 원대했는데 어쨌든 실패했어요 마지막에.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이제 경험을 이제 마지막에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세계사는 있는 경험에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냐 했을 때 이제 이런 걸로 한번 유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많이 읽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이제 안에 이집트 이야기 막 이런 거 좀 끌어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많이 가는 이제 롯데월드 그 다음에 침착맨 유튜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아세요? 이집트 바퀴벌레는 50cm였대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 이제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봤는데 확대해서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바퀴벌레보다 확실히 크긴 크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흥미 유발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경험을 제공하고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챗봇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써봤어요. 이거 지금 되긴 되거든요. 혹시 해보실 분들은 요거 찍어가지고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AI 챗봇으로 구현을 했고 어느 파라오인지 딱 지정하진 않았어요. 그냥 파라오로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챗봇 수업을 한번 이제 처음 시도했을 때 대차게 망한 게 애들이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번 실패해보고 제가 이제 좀 생긴 노하우는 뭘 질문할지 자기의 핵심 질문 5가지를 미리 활동지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질문할 거고 거기서 얻은 답변을 정리해가지고 활동지에 써야 돼 라고 가이드를 주니까 훨씬 좀 더 체계적으로 질문하고 이상한 데로 가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안 했을 때 이제 처음에 망했을 때는 와이프가 몇 명이야? 와이프 예뻐? 얼마나 예뻐?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랑 비슷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챗봇이 모니터링이 돼요. 이 위저우라는 챗봇이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근데 이거 너무 재밌겠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정말 이상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지에 이제 우리 내용은 뭐고 뭐를 알아봐야 돼 라는 가이드를 준다면 싫어합니다. 싫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캡처해놓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 질문들 쓰고 대화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문제는 이 파라오와의 대화는 너무 지배층의 입장에서 정치 체제를 합리화하는 식의 대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나서 좀 다양하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고 어떤 환경이었고를 조금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데 얘는 조금 우리가 배우는 정치 체제를 그냥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를 지배층의 입장에서 설명해주는 느낌에서 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실제로 저희 애들이 하고 있는 사실 저 사진은 그 대차게 망했던 그 반입니다. 이상한 질문 많이 했던.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대화했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VR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더하고 유튜브 VR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집트 문화를 좀 체험하게 했는데 이제 저는 나일강의 길이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고 피라미드 안에는 뭐가 들어있고 거기서는 무슨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요 VR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기대하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일단 이 원더가 제가 통제를 못해요. 우리 애들이 저걸 쓰고 열심히 막 뭘 하고 있는데 막 땀도 엄청 많이 흘려요. 이거 끼면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애들, 중학교 2학년 애들인데 땀도 엄청 흘리고 막 열심히 몰입해가지고 막 중간에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욕도 하고 그래요. 막 중간에 막 놀래가지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몰입도 되고 흥미는 유발되는데 제가 진짜 구현하려고 했던 그 어떤 나일강이 주는 의미 뭐 한강과의 비교 당시 사람들의 시대상 이것까지는 이제 못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인데 물론 겉으로 보는 피라미드만 보는 것보다 저렇게 내부를 갈 수 있다는 게 좋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그 영상을 만든 분의 의도에 따라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게 좀 통제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흥미 유발하는 데까지 성공했고 내가 원하는 의도가 뭔지까지 전달했지만 완전히 내가 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 성취 기준이 성취 기준이 아니고 핵심 아이디어를 완전히 구현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개정교육과정에 그 교과 간 융합을 통해서 전이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다행히 이제 미술 선생님이 또 이집트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융합 수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VR로 이제 이집트 탐방하는 거를 또 그 선생님 보셨고 교직원 연수에서도 또 엄청 흥미롭게 보셔가지고 나도 이집트 수업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이제 이집트 벽화 만들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이제 VR도 하고 애들 챗봇 대화도 하고 어쨌든 이집트에 대해서 좀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더니 작품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좀 다양한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또 우수장만 붙인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의 작품을 다 붙인 거예요. 사실은 원래 우리 잘된 것만 붙이잖아요. 보통은 다 붙였고 애들이 막 여기 저희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막 어슬렁거리다가 선생님만 지나가면 붙잡고 자꾸 자기 작품 설명하고 막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가지 접근을 했더니 표현도 좀 늘고 이해도 좀 느는 느낌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술 선생님이랑 이제 어떤 수업에 아쉬움이 있었나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조사해봤는데 이게 또 괜찮다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혹시 이거 가보신 분 계시나요? 얘가 이제 전쟁기념관에서 지금 9월 말까지 하는데 이게 쿠푸양의 피라미드라는 VR 전시예요. 근데 얘는 가면은 이제 담당자가 이제 이 VR을 끼워주고 동선을 알아서 이렇게 다 세팅해놔가지고 사실 이 공간 안에서 도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을 체험하는 느낌이 들게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하면서 컨텐츠에 돈을 많이 들여야 효과가 올라가는 건가? 그 진짜 너무 리얼해요. 막 안에 장례식장 하는 것도 막 있고 막 옆에서 실제로 막 사람이 울고 있는데 진짜 옆에서 우는 거 같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전 심지어 2번 갔어요.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2번 갔다 왔는데 그 이제 다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발해가지고 데리고 갔고 애들도 이거 하는 거랑 우리 학교에서 했던 VR이랑은 또 다른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여기 보면 여기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뭐 설명해주고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뭔가 그래도 이해를 확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 전혀 이 전쟁기념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9월까지 하니까 한번 가보시면 이 정도도 구현되는구나 하는 거를 좀 비싸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미주 선생님과 저의 이집트 수업이 이제 사례 정리를 좀 했는데 요거를 이제 그 광민수 소장님 아시죠? 애국민수. 그 애국민수 선생님한테 이제 저희 사례 이런 거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저희 학교에 특강을 맞을 수 있냐 했는데 이분이 원래 섭외비가 아마 500만 원 정도 단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우리 VR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막 했더니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10% 가격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요것도 이제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선발해가지고 저 관심 있는 애들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얘기를 듣고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이런저런 시도로 수업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1년의 수업을 해보면서 들었던 이제 수업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VR 기기를 사용하는 게 저희 학교는 다행히 이제 사업이 잘 마무리돼가지고 한 클래스가 전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28명 내지는 29명의 학생이 모두 VR 기기를 착용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업을 했을 때 이것이 그 흥미 유발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심층적이게 그러니까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가를 조금 더 냉정하게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이해로 갈 수 있게 하려면 보다 어떤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인데 과학과는 VR 콘텐츠가 진짜 많아요. 그 물화생지 다 많거든요. 근데 역사는 세계사 한국사 다 맨날 경복궁만 있어요. 보면 경복궁이랑 뭐 궁궐 이런 것만 있고 사실 요즘 지방에 있는 문화재를 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는데 또 지방은 또 VR 콘텐츠가 많이 또 없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또 만들려니까 또 못 만들겠어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딱 맞는 내 교과에 딱 맞는 콘텐츠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VR 콘텐츠를 하면서 제가 좀 느낀 점인데 애들이 생성형 AI는 굉장히 그래도 어떤 디지털 시민교육 많이 받아가지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그래도 장착하고 있거든요. 근데 VR 콘텐츠를 할 때는 이제 몰입을 너무 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무조건적 수용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검증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지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간으로 구축돼 있다 보니까 뭐 진짜 이렇게 바닥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VR 콘텐츠를 사용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질문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된 수업 사례가 아니고 이제 저도 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사례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을 저희 협회에서 의견을 좀 나누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혜진 선생님,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VR을 활용해 학생들의 역사적 경험과 이해를 확장한 수업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사례 발표입니다. 장남초등학교 김민 선생님께서 가상융합교육의 문턱을 낮추는 딜라이트 X 활용 수업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보다 쉽게 가상융합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딜라이트 X를 활용한 실제 수업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민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오늘 가상융합교육의 문턱을 낮추는 딜라이텍스 활용 수업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은데 수업 사례를 뭘 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시간 제한이 좀 있다 보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좀 수업을 진행하기 전후에 고민했던 것들, 팁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선생님들이나 학생이 수월하게 가상융합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위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상현실을 가르치는 기존의 방식은 이제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단순히 좀 구경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를 취향에 맞게 배치해 보거나 단발성인 체험으로 그치는 경우가 제 스스로는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저도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작년에 그 메타버스 협회에서 주최해주신 그 해커톤 대회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도 이렇게 가상현실을 제작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는 정도의 태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해커톤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해보고 작품 제작을 해보면서 아 이거 애들이랑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확장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목표로 아이들도 이제 교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메타버스를 제작해보고 이제 복잡한 코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코딩을 사용해서 메타버스 속의 오브젝트들을 직접 상호작용을 만들어보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없어도 저한테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가상현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다짐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작년 올해 수업했던 것 중에서 가장 조금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눌 수업 사례는 화면과 같은데요. 저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정보 영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학급과 하면 참 좋았겠지만 계속 저학년을 맡아오고 있다 보니까 정보 영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정보 영재라고 하면 말이 조금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생들의 평균보다는 컴퓨터를 조금 잘 다루는 정도이고 이제 지역처럼 이제 훌륭한 학생들도 몇 명은 있지만 다소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의 양이 60%,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참여 인원은 14명에서 16명 정도. 선생님은 한 명이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수업 장소는 소프트웨어 체험실이라고 해서 조금 렉이 걸리거나 사양이 떨어지지 않는 듀얼 모니터를 구비한 환경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수업은 매일 2시간 30분씩 월화수목 이런 식으로 4일 연속 수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흐름을 보여드리자면 1회차에는 우선 가상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딜라이텍스 중에서 완성된 작품들 여러 가지를 조금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완성 작품 중에서는 이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제들도 있고 제가 해커톤에서 만들었던 작품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신 좋은 작품들을 제가 따로 발문을 하지 않고 그냥 체험을 해보도록 우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가상현실 딜라이텍스 속 조작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고요. 2회차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동화 속의 한 장면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에는 코딩과 블록 코딩의 개념을 우선 알려주고 코블록스, 딜라이텍스 내에 내재된 문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정보 영재이다 보니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좀 코딩을 가르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제가 돌아봤을 때는 가상현실에 대해서 정말 흥미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는 좀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지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준 틀 안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가상현실을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이렇게 소개하고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카드보드로 체험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VR 기기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좀 아이들의 명수만큼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중요시한 것들과 제 수업 때 진행했던 그 PPT 화면을 바탕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직면했던 문제는 조작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태블릿이나 뭐 이런 엔트리, 뭐 이런 드래그 기반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다루지만 키보드 사용을 생각보다 정말 못해서 그 조작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 매 차시마다 이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요. 첫 차시에는 그냥 사소한 거, 오브젝트 모양을 바꾸는 거, 그리고 뭐 말을 대사를 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디렉팅을 줘서 꼭 좀 암기라면 좀 암기겠죠. 그래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간만 이걸 계속 주입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시간이 될 때까지도 이제 아이들이 이걸 잘 익숙히 느끼지 못하고 매 시간마다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조금 굉장히 흐름이 끊기고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없는데요?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정말 간단한 좀 예제에도 못 미치는 창의력이 없는 것들을 만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수업 이전에 두세 번 정도 아이들이랑 이 딜라이텍스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 생각은 2시간 정도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잡았더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10분 만들고 다 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가상융합 교육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은 당연하고 확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가 너무 느껴서 이렇게 틀을 조금 제공하는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랑 관련된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을 우선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앨리스가 아니어도 되니까 동화 속 주인공이면 다 되니까 네 마음대로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주고 이제 예시를 제가 앨리스로 준 거예요. 그래서 금발머리, 긴 머리, 하늘색 원피스인 오브젝트를 선생님이 만들 거야. 그래서 너희도 좋아하는 동화 속 주인공을 이 가상현실 안에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이 목표는 제공해주고 조금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의 의도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경 구성도 그 동화 속의 배경을 만들어 보라고 해서 좀 과제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이걸 진행하면서 좀 효과를 느끼고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 배우는 학습 목표랑 맥락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맥락을 줘야 선생님도 덜 힘들고 아이들도 좀 흥미를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코딩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보형제 아이들을 데리고 하긴 하였지만 제가 첫 수업이어서 코딩에 대해서 아예 지식이 없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코딩을 너무 어렵게 시작하면은 오히려 또 흥미를 잃을 수 있겠다 싶어서 블록 조립으로 이제 그냥 레고 맞추듯이 그냥 끼워 틀려도 되니까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고 이제 다양한 예제를 이제 먼저 보여주면서 눈치껏 그냥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블록스에 대한 이론이랑 뭐 함수, 변수를 가르치는 것을 그냥 하지 않고 이제 예제에서 이 기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눈치껏 그냥 조립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딩이 된 작품을 체험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 속에서 나온 안내창 지금 너희가 만들어 볼 거야. 그냥 찾아서 그냥 조립해봐.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물을 클릭하면 대사를 하고 문에 부딪히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블록은 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문법이랑은 멀더라도 봤던 것들을 구현하는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록도 그냥 정답이더라도 좀 보여주고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메뉴 정도는 알려주고 이 안에 있다. 이 정도로 제공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가정에서도 자습이 할 수 있도록 아이디 비밀번호랑 과제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제 일회성으로 끝낼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항상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 교육을 집까지 좀 연관을 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때때로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소프트웨어 체험실 그 영재원의 공용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음 주 수업 시간까지 그냥 원하는 거 만들어 봐봐 아니면 그냥 한번 접속이라도 해서 친구들 거 체험해봐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주도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드보드도 그냥 1인 1 카드보드 제공하고 VR 기기가 수는 적지만 이제 체험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회를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적어둔 이 처음에 말씀드린 목표 3가지 중에서 지금 다 이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이제 선생님 없이도 아이들이 가상현실을 좀 친숙하게 느끼고 스스로 메타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좀 지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이 사례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듯해서 시간 관계상 말을 좀 빨리 하였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 선생님 가상융합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사항은 만족도 조사에 작성을 해주시면 각 강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던 행운권 추첨 시간이 있어서요. 준비하는 동안 잠시 안내드리면 이거 끝나고 상림청회가 20분 정도 잡혀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할 건데
그래도 저희가 어떤 단체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거 할 건지 간단히 소개하는 거라 한 10분 정도만 모두 다 같이 이제 해주시면